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업 흥미도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그 배경에는 과도한 경쟁교육과 그리고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이러한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을 학교 차원에서 새롭게 바꿔보자는 자생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대안으로 시작한 혁신학교가 이제는 공교육의 대안을 넘어서 공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방송에서 혁신학교인 선사고를 소개한 후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새 첫 방송으로 혁신학교인 삼각산고를 소개하고 함께 혁신학교의 성과 그리고 한계 등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집중 인터뷰 사랑방송님으로 혁신학교인 삼각산고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김정환 선생님과 그리고 역시 혁신학교 학부모님이시자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현미 학부모님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정환 선생님부터 짧게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31일까지 삼각산고에서 역사교사로서 근무했던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혁신고등학교에 네. 또 신설학교에 네. 자원해서 간 게 59살이었어요. 네. 그때 정말 초임교사의 마음으로 간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 연세 되시면 명태를 생각하거나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혁신학교 초창기 멤버로 가셔서 아주 불꽃 같은 삶을 방금 말씀하신 초임교사의 마음으로 그동안 뭔가 최선의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학교라면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정현미 학부모님. 네, 저는 삼각산고 학부모이면서 서울형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삼각산고의 열정 팬이 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의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정현미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대학에 진학한 혁신학교 1기 졸업생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뀐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입니다. 방향성 자체가 혁신학교에서 주도하는 활동이랑 잘 맞아떨어져서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던가 아니면은 많은 기회를 주시고 내가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학생부도 길어지고 내가 정말 학교에서 너무 한 게 많구나 했고 이걸 입사관들 앞에서 열심히 뽐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당연히 입사관 쓸 생각을 했고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에서는 4명 중 1명꼴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시 모집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45%에 이릅니다. 반면 수능 성적 위주의 정시 모집으로 합격한 학생은 6%에 불과해 대조를 이룹니다. 혁신학교에서의 그런 참여 중심의 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그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그런 자기주도성 그리고 전공 지향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미래 역량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입학사정관제에서 중요하게 그 좋은 성과를 거두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고요. 김정환 선생님 지난해 혁신학교인 삼각산고에서 정년 퇴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랄까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 개인적으로 교사로서 네. 혁신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혁신학교 이전에는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정말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학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공교육 본질에 충실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구성원들이 이렇게 주인이 돼서 힘을 합치면 최선의 학교가 나오는구나 이런 경험을 해서 그것이 곧 교육에 대한 희망을 즉 교육이 잘 되면 사람을 바꾸고 사회가 바뀔 수 있구나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퇴직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축복이고 행운이었습니다. 삼각산 혁신학교와 김정환 쌤을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혁혁한 큰 열매도 맺고 꽃을 피워내셨지만요. 또 사실은 그렇게 너무 또 쉽게 퇴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서 하셔요. 사실 그래서 지난해 퇴직하시면서 보니까 지금 삼각산고 사람들 일냈다. 이 지금 고별 자료집을 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거는 그동안에 혁신학교는 정말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글로 남겼고 또 혁신학교를 알리기 위해서도 글로 남겼었는데 그거를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 문집으로 남기면 어떠냐라고 해서 좋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렸고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제 글이나 또 제가 인터뷰한 글, 또 제가 기고한 글 그런 것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산고에 재직할 때 계셨던 선생님이 쓰신 글이나 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좀 묶어서 내신 건데 그죠? 나중에 보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책으로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낼 때 심정은 정말로 이게 제 혼자의 글이나 혼자의 무슨 작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냈습니다. 하여튼 혁신학교인 그 삼각산고의 어떤 선구자,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1의 졸업생들이 만든 문집이 있다면서요. 그게 이름이 삼용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삼각산에서 용이 된 아이들. 삼용이라는 뜻이 삼각산에서 용이 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걸 그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붙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개천에서 용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삼각산고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 교직 생활의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어쨌든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혁신학교라는 게.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우리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혁신학교가 사실은 특별한 학교라기보다는
공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 그렇죠. 그런데 공교육이 그동안에 거의 그 문제가 많고 실종된 면이 있어서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공교육의 본질을 확인해 보자는 학교. 그러니까 변질됐던 걸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비정상되었던 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 학교라고 그죠?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제 공교육은 네.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모든 학생들의 탁월성,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모든 네. 학생들의 그런 탁월성,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 그리고 앞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힘, 네. 이것을 기르는 학교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정말 기획운동, 책임교육, 또 민주적인 제도, 또 협력하고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네. 학교. 그래서 더 이상 학교로부터 학생들을 밖으로 몰아내지 않는 그러한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네. 공교육이 사실 부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잖아요. 그죠? 예. 심지어 뭐 또 꽃다운 목숨을 끊기도 하고 참 답답한 현실이었는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 본질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공교육이 갖춰야 될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이건 여태까지 수백 년간 있었던 근대적인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결국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맞는 것이어야 되는데 저는 또 그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은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볼 때 그것은 바로 이제 지식을 만드는 교육이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완성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지식 것이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지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평생에 걸쳐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육 주체 그럴 때 항상 학생,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 주체라고 하지만 교육 주체 역할을 못했는데 이제 혁신학교에서는 정말 학생이나 그죠? 또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찾아 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과 관련해서 혁신학교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아래로부터 현장 중심으로 학교를 바꾸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죠.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과 그 다음에 교육청이 협력적으로 새로운 혁신의 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핵심은 현장을 존중해주고 현장의 문제의식을 존중해 줌으로써 그 교사들이 주체가 돼서 즉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서 주체로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나아가서 지역사회까지 주체로서 이게 이제 혁신학교의 하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그렇죠?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아까 학교 현장을 바꿔보자는 움직임이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특징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도 많은 연구학교, 시범학교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육의 한 측면만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학교 전체를 바꾸는 혁신에 이르지 못한 거죠. 혁신학교는 바로 교육을 전체적으로 바꾸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 학교가 아니라는 점이죠. 학교 문화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용까지. 내용까지. 예를 들면 뭐 평화교육을 하려면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 학교 문화까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결국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교사도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도 학교를 신뢰하면서 진정한 협력자가 되는 그러한 학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만족도가 높고 또 학부모님도 행복도가 높고 또 교사는 교사로서의 어떤 사기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우리 정현미 학부모님 지금 삼각산고 학부모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아이를 혁신학교에 보낸 뭐 특별한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
뭐 행운이었겠죠. 네. 중학교를 우연히 혁신중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아, 예, 어디 그래서, 혁신 중인가요? 저기 성북구에 있는 순곡중학교라고요. 아, 순곡중학교. 네, 예. 이사를 하면서 이제 근처 배정을 네. 받다 보니까 네, 네. 원하지 않았는데 혁신중학교를 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고, 네. 그런데 그 중학교 3년 시절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아이가 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되게 관계가 돈독하고 쓸없이 네. 그리고 학교 생활이 되게 즐겁고 또 다양하고 다채로운 어떤 교육 활동들을 이렇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네. 3년을요. 그래서 이런 게 혁신 학교의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살짝 맛보기로 예.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혁신고를 보낼 생각은 미처 처음에 못했다는 거죠? 안 했는데 이렇게 그때쯤에 제가 부모로서 어떤 네. 부모가 될 것인가 이제 조금 철학적인 고민을 좀 할 때였어요. 늦게 네. 철이 들어서 그래서 그 딱 뇌리에 스치는 것이 이제 행복이더라고요. 네. 내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올바르고 현명한 부모구나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깨닫던 시기에 그러다가 그때쯤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사고 네. 대부분 일반고 네. 아니면 자사고 또는 공부 잘하면 특목고를 보내게 되는데 저 자사고를 좀 알아보다가 네. 또 설명회도 한 2억 곳 다녀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저를 이렇게 딱 네. 스톱을 시켰죠. 아이한테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면서 그러다가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이제 고민의 시점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 인성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는 혁신학교를 보낼 것인가, 네. 아니면은 그래도 아직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는 이제 입시가 네. 대입시가 중요한데 그 고등학교 3년 동안만은 그냥 입시를 위해 살라고 할 것인가 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학부모로서 뭐 당연한 고민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문학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예. 선택을. 네. 아니 근데 그 자녀분도 지금 아드님이시죠? 네네. 네. 저 아드님도 흔쾌히 동의를 했나요? 일단은 네. 본인도 네. 조금 이렇게 그 전에 네. 10월인가 11월쯤에 네. PD수첩에서 삼각상고가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한 번요. 네, 예. 이거를 좀 같이 지켜보면서 네. 그 삼각상고에 대해서 막연히 이제 어떤 이곳을 가고 싶다라는 어떤 희망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행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행운이었지만 네, 네. 사실 선택할 시점에서는 네. 용기가 필요했잖아요. 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도 그렇고 네. 학부모님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아까 입시가 엄연한 엄존한 현실에서 네. 그래도 그 아까 중학교 순곡중학교 혁신중학교를 가게 된 게 네. 그죠? 어쩌면 마중물 역할을 했고 네, 맞아요. 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김정환 선생님 혁신학교 벨트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죠? 예. 혁신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일반 중학교 가면 네. 또 아이들이 혼란을 겪거나 네. 또 혁신 중학교에서 배웠는데 입시 위주로 하는 또 고등학교 갔을 때 그 갈등이나 네. 그죠? 심적인 고통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혁신학교 벨트, 혁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앞으로는 혁신 대학교까지도 네.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사실 큰데요. 혁신 그래서 회사까지 있으면 좋겠어요. 방향은 혁신 앞으로 기업, 예. 그래서 우리 김정환 선생님 혁신학교가 이같이 이렇게 좀 새로운 희망학교 그리고 신바람학교 이런 뭔가 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동력이 무엇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이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발적인 협력. 예. 네. 근데 이 협력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나는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예, 네. 의사결정의 민주주의가 네. 아니라 참여민주주의라고 자발적으로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학생까지도 포함해서 네.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정한 후에는 정말 그 역할을 네. 맡아서 수행하고 결과를 네. 책임지는 것. 그것이 하나 핵심입니다. 네. 이럴 때 주인 의식을 갖게 된다고 주인의식, 보고요. 주체의식,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존중하고 믿는 문화입니다. 사실 저는 삼각상고에서 저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저도 존중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럴 때 사람들의 자존감이 서로 배려하고 높아지고 존중하는, 예. 네. 그리고 진정한 창의성은 바로 네. 이런 자존감을 가질 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협력과 존중 그리고 이제 그
주체적인 의식 이것이 네. 합쳐질 때 최대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학교 혁신의 원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즉 자존감과 창의성, 협력은 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최대의 집단 지성과 학습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뭔가 네. 동기유발을 시켜주면 이렇게 충분히 예. 자생적으로 막 자발적으로 하는데 예. 그동안은 기존에 우리 학교 공교육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예, 거죠, 그죠? 예, 예. 우리 정혜미 학부모님 하여튼 아이가 지금 삼각상고에 다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아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금 혁신학교를 다니는 셈인데 네. 특별히 그래서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이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 그죠? 뭐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부모로서 좀 느낀 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그 1년 지금 2학년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1년밖에 지켜보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쭉 학교 생활하는 걸 지켜보니까 일단 선생님들의 열정과 관심도가 정말 높으세요. 네. 예, 헌신도 높으시고 네.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들에 어떤 방점을 두시고 교육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그런 것에 또 부응해서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 네. 모든 어떤 공부든 또 다른 어떤 교육 활동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진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국영수 중심이나 어떤 수능 중심의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협력과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이 삼각상고에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아이들이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못한 애들 이렇게 같이 끌어주고 네. 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학교 수업 공부 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삼각상고의 교육 활동들에는 자기주도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예.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여름방학 때 저희 아이도 이제 참여를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말 속에 스며든 한 장말 한 장, 이런 이런 주제로 거, 네.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네. 이제 주제를 잡고 또 연구 방법을 설계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니까 그거는 학생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나요? 예, 주제도 네, 같이 주제도. 셋이 모여서 아, 주제를 선정을 하고 설정하고, 예, 네. 예. 그래서 1학년들은 모르겠지만 2학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공과 또 연계시켜서 앞으로 예. 대학교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걸 연계시켜서 또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집단지성이 실천하는 어떤 그 사례구나, 대표적인 사례구나,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아들한테도 1인 프로젝트 하면서 어땠니?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학교 숙제하는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열정을 쏟고 관심도를 높이고 네. 그리고 전문가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예, 막 예. 더 재미있게 그러니까 예, 예. 남이 시켜서 억지로 강제로 네.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교육이 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었잖아요. 네. 그냥 아이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네. 선생님이 마치도 떠먹여줄게. 네. 입만 벌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스스로 찾아나가고 네. 그죠? 스스로 친구들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있고 학교가 네. 행복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진정한 네. 배움이 네. 일어나는 곳이구나.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혁신학교인 학생들이 이렇게 그 기존의 혁신학교 아닌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혁신학교 아이들의 지금 학교 생활 만족도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행복해하는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보시나요? 방금 학부모님께서 얘기하셨던 네. 그 아이야 이야기 네. 정말 저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거를 친구들하고 함께 해내서 마치 전문가처럼 네. 느껴지기도 했다는데 네. 거기에 저는 혁신학교 아이들의 행복의 핵심이 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준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마당만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고 그죠? 네, 드디어 네. 아이들이 성취해낸 네, 거죠. 성취해내고.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 1인 1 프로젝트가 삼각상고에서 3년 동안에 네. 2개 내지 3개의 소논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모든 학생들이 하고요. 교육과정 속에서 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네.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아까 우리 아이 네. 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혁신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건 저는 3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예.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소중한 네. 존재로서 존중받고 믿음을 받을 수 있어야 자존감? 돼요. 예. 예. 그게 하나고요. 또 네. 하나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정말로 도와주고 네. 연대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그때는 되고. 또 또래라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한 예, 역할인데 그것이 어쨌든 교육적인 효과까지 예. 이어지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네. 나도 네. 뭔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고 실력이 느네 이런 걸 가질 수 해낼 있어야 수 됩니다.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네. 그럴 때 네. 정말 꿈도 찾아내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저는 행복감은 불완전하거나 네. 일시적인 거나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꿈 찾는 게 그동안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좀 어려웠고요. 예. 그죠? 더군다나 뜻을 세우는 것은 더 힘들었는데 지금 꿈을 찾아주고 또 아이들이 뜻을 세우게 만드는 예. 그게 좀 혁신학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금 더 연장선에서요. 혁신학교의 시작 그 배경이요. 다시 말하면 일반 학교가 사실 슬럼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뭐 상위권 아이들이 특목고로 가고 심지어 조금 끼 있는 아이들은 특성화고로 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못 가는 애들이 일반 학교 와서 정말 일반 학교가 힘들다. 그래서 일반 학교가 슬럼화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혁신이 왜 어려운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이제 슬럼화 네. 또는 황폐화 얘기는 이제 일반고에서 예. 나오는 얘기고요. 네. 이제 일반교에서 중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제일 혁신이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교사들이 노력을 안 해온 게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거는 네. 이제 교육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학교는 하나의 생태계이고 또 네. 학교 바깥과도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인데 내 교실, 내 학급에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네. 이게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또 하나는 여태까지는 주로 교사의 이런 자발성이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네. 항상 위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졌죠. 근데 혁신학교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자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그런 조건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학교가 계속 넓은 패러다임으로 네. 계속해서 무의미한 공부, 네. 내 삶의 그런 이게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공부, 네. 이런 무의미한 공부를 시켜왔던 거죠.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는 이제 수업부터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 교육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내 수업을 바꾸기도 어렵지만 하물며 학교를 바꾸기는 더욱 어려웠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정말 이제 혁신학교는 새로운 조건이 부여된 거죠. 우선 교사의 자발성이나 자율성이 인정됐다는 네.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사가 주체가 돼서 학교를 바꿀 수 있게 했다는 점. 네, 세 번째는 혁신학교 교사들은 서로 협력하고 합의하여서 교육 전체를 바꾸려고 네.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점. 이것이 결국은 이제 혁신학교가 학교를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혁신고등학교는 네. 바로 이제 입시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과연 바꿀 수 있을까? 혹은 또 바꾼 다음에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된 거죠. 정혜미 학부모님, 네. 그러면 학부모님에게도 혁신고등학교가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학부모님들은 어떤 식으로 학교에 참여를 하시나요? 네. 저조차도 중학교 때까지는 네. 학교 문턱 넘나드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저 네. 아이가 중학교일 때. 물론 네. 혁신중학교긴 했지만 제가 이제 이해도가 부족해서 네. 학교 참여를 잘 안 했어요. 네. 예, 일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네. 근데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떤 동아리 활동들이 다양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동아리하고 별도로 예. 학부모님 동아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혁신학교 그 예산 지원 받을 때 네. 학부모 동아리한테도 이제 예산 지원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동아리 활동들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 동아리를 대표적으로 통해서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도자기 수업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옥상 텃밭 자랑거리 네. 하나 있다면 네, 옥상 예. 텃밭. 그래서 옥상을 읽어가지고 이제 네. 거기 텃밭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예. 이제 그 수확물들을 많이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예, 새로운 그래- 보람이겠어요. 예, 아주. 예. 네. 그것도 있고 향초 만들기, 네. 그다음에 숲탐방, 네. 그다음에 바리스타 동아리, 예.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활동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도 다 참여하진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점점 더 이렇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문턱을 낮추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네. 기회의 장들이 마련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하나 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동아리에서 네. 학부모들이 재능 기부도 많이 하세요. 네. 예, 도자기 수업도 이제 재능 기부 네. 형태로 이루어진 거고요. 숲 탐방도 이제 숲 해설가이신 학부모님들이 이제 진행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저도 재능 기부 좀 하고 싶어서 약간 글과 관련된 일을 좀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보시면은 아까 예. 예. 삼각산 울림이라고 네. 학부모 소식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우. 2015년에 창간호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어쨌든 네, 이게 그래서, 그러면 네. 삼각산고의 학부모님들이 만든 네. 소식지네요. 네, 그죠? 네. 이름도 아주 멋있습니다. 네. 삼각산울림. 네, 네. 이거 그러니까 삼각산울림 읽어야 돼. 삼각산울림. 편한 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삼각산고에서 네. 터져 나오는 어떤 울림. 네, 이 이름조차도 학부모들이 저희는 이제 학부모 밴드가 있어요. 네. 밴드에다가 이제 우리가 학부모 소식지를 만들 건데 뭐 좋은 이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올려달라 해서 네. 거의 뭐 15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추첨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삼각산 울림이 이제 네. 1등이 돼가지고 이 이름으로 이제 짓게 됐고요. 제가 이제 여기 편집장으로 참여해서 기획부터 집필 총괄까지 네. 해가지고 우리 그 기자단들도 학부모 기자단들도 한 4분 정도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편집장으로 일하셨나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산울림 이 표현이 굉장히 삼각산고에서 뭔가 범종 소리 꽝 네. 하는 그 징처럼 가슴을 때린다고 할까? 뭐 진짜 그 우리 마음을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변화의 네. 그렇죠? 변화의 울림 너무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여튼 네. 정말 이렇게 혁신학교는 그동안은 아까 우리가 학부모님이 계속 교육 주체했지만 주체 역할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제 삼각산고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교육 주체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우리 이제 삼각산고를 벗어나서 전국적인 좀 혁신학교 상황을 한번 짚어보는 순서를 좀 갖겠습니다. 그 김정환 선생님 지금 전국적으로 뭐 한 850여 개의 예, 혁신학교가 예. 지금 퍼져 있죠? 예, 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네. 지금 전국 13개 시도에 네. 850개입니다. 초등학교가 물론 많고 네. 고등학교도 좀 이제 확산되어가는 추세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혁신학교 성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성과들을 전국의 교사들도 서로 공유하고 네. 그리고 전국의 정책 연구소들이 서로 이제 공동 연구도 교육청끼리도 하고, 이제 협력하고요. 예, 네. 그래서 그 공동으로 정리하고 또 한계도 짚고 그렇게 하자 이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혁신학교는 처음부터 사실은 한 학교의 혁신이 아니라 네. 학교 혁신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어져야 생각을 되죠. 예. 했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학교 혁신의 그런 조건을 찾아내고 또 일반화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혁신교육지구 네. 이걸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본격적으로 협력해서 교육을 바꾸는 움직임이 교육혁신지구는 특히 서울 지역에서 아주 서울, 그죠? 예, 서울이 교육청과 우리 예. 저기 시청과 그리고 구청이 예, 같이 예. 협력해서 예, 서울과 네. 그리고 경기도, 뭐 네. 전북 이런 여러 지역에서 충남도 곧 시작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혁신을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가 양축이 돼서 진행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는 이제 그 교육사에서 볼 때도 하나의 거대한 이렇게 그 흐름으로 가는 마중물을 네. 이제 넘어서서 어떤 이제 이거는 이제 강물이 됐어요. 강물을 되어가는 되어가고 있죠. 예, 네. 저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서 예, 예. 뭐 어디서나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 하여튼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을 또 탄생시킨 그죠?
그 놀라운 효과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그 우리 정은미 학부모님, 그런데 일부에서는 혁신학교는 그 노는 학교 아니냐, 네. 예, 이런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네. 예. 뭐 그런 오해들은 아마 네. 그 아이들의 혁신학교가 교칙이 엄격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자율성 이런 것들을 너무 존중해 주다 보니까 네. 학교가 이렇게 다소 무질서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고 이제 그런 네. 면들이 표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교 내에서 직접 체험한 바로는 아이들이 어떤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네.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분명히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1인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또 올해 지금 입시 성적이 되게 좋아요. 네. 작년에도 아마 선생님은 계셔서 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입시 성적도 꾸준히 상승해서 2014학년도에 수시 합격률이 일반 고에 비해서 많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굳이 뭐 노는 학교라는 어떤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있는 것 같고요. 노는 학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엄격한 학교, 아까 네. 얘기한 군대식 학교가 아니라 네.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네.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잖아요. 네, 네. 결국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 보내서 과연 대학 진학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네.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선사고도 그렇고 삼각산고도 그렇고. 네. 더군다나 요즘 이제 입시 추세가 정시보다는 수시가 많아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는 뭐 일부러 스펙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아까 협력학습이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쌓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게 또 입시에 반영이 돼서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결론은 네. 그 교육 활동들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네. 전공 적합성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재형에 네.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반고와 비교하려고 하는 네. 것보다는 하도 혁신학교가 네. 성과를 내지 못한다든가 네. 공부를 안 시킨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일반고 선생님들도 네. 다 고생하시고 아, 그럼요. 노력하시기 네. 때문에 예, 네. 예. 몇몇 학교인 혁신학교로만 좀 국한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오히려 특혜다 또는 행운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전국적인으로 정말 학교 혁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공감하고요. 아울러서 쌤 지금 어쨌든 혁신학교 숫자가 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느는 거에 비해서 과연 그 질적 성장이 따라가느냐, 좀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평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이 담보되지 않은 선에서 무분별하게 막 확산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무늬만 혁신학교 아니냐, 예? 또 심지어 뭐 짝퉁형 혁신학교도 있다, 막 이런 아픈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언급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만, 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교사들이 네.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조건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힘만 갖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어느 정도 열심히 했으나 한계를 네. 드러내는 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뭐 성공한 혁신학교나 실패한 혁신학교로 나누기보다는 네. 아직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 학교가 예, 아까 말씀하신 뭐 무늬만 혁신학교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학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 혁신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 평가 혁신이나 수업 혁신이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좀 더딘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즉 질적인 네.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질적인 재고 그리고 양적인 확산이 저는 좀 별개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양을 확산하는 데만 치우쳐서 질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연속선상에서 혁신학교의 성과 네. 그리고 한계를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예, 예. 저는 과연 우리가 네. 해냈다면 또 네. 혁신학교 성과가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건 첫 번째는 역시 그 새로운 공교육 패러다임을 정립을 하고 네네. 그리고 학생들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학교를 만든 것 네. 이게 첫 번째가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미 얘기가 나온 여러 가지 자기주도적이고 학생 중심적 이런 수업들 또 교사들이 스스로 만들어간 그런 민족인 제도와 네. 문화 또 서로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혁신학교가 생기가 넘친 학교가 된 그런 핵심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혁신학교가 다른 이 일반 학교보다 아이들이 더 자존감도 높고 네. 학습 효능감도 높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미래 역량에 네. 대해서도 더 높은 지수를 보여줍니다. 네. 놀라운 것은 혁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자사고 출신 학생들보다도 자존감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오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나 또 참여, 또 동기 유발 이렇게 이런 하다 것들이 보니까, 네. 자존감으로 네, 연결됐다고 높였다는 거죠? 예,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미래 역량들이 실제로 입시 성과로도 이어졌다고 네.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혁신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학생들보다 좀 더 높은 입시 성과라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그 학교 혁신의 성과라고 저는 아니 그래서 보여집니다. 저는 예. 일반고 그 학부모님들이나 또 예.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저도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 여전히 일반고 일부 학교는 여전히 그 수능 중심의 예전에 그죠? 이미 입시가 좀 변형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정시뿐만 아니라 예. 수시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떤 수능을 목표로 해서 주입식 교육으로 거기에 국한되는 게 좀 답답해 보이는 아이들 아침 일찍 불러내서 밤늦게까지 예. 많이 공부시키면 저절로 성적이 오를 것 같은 사실 근데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이 아니잖아요. 어떤 예. 의미에서는 사육에 가까운 건데 예, 예. 예?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일반고도 혁신학교식으로 좀 운영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어떤 그 수시 합격률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죠? 이것이 바로 네. 2013년에 네. 2014년에 네. 혁신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쓴 책입니다. 네.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존중받았고 그것이 어떻게 또 자기를 성장시키고 입시로도 귀결됐고 네. 대학에 가서도 어떻게 공부에 도움이 되나를 기술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공부. 예, 진짜 공부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예.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이제 제가 지도했던 학습 동아리 학생이 만든 문집입니다. 이제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네. 몇 명이 같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시베리아 억류자 문제를 학생들이 탐구해서 만든 문집이에요. 그것도 이제 소셜 펀딩으로 해서 네. 그런데 이것은 프로젝트 수업을 연계시키고 또 1인 1 프로젝트를 연계시켜서 그것도 진로와 연결시켜서 만든 노랫말이네요. 바람이 부는 것. 네, 이 제목도 스스로 붙였고요. 아이들이, 이 표지도 네. 재능 기부를 받아서 만든 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저는 이 학생이 네. 문화인류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네. 입시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혁신고등학교는 입시에 불리한 학교라기보다 오히려 입시에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하는데 더 어떻게 보면 잘 적응했다고 그러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입시의 지형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수업 교육 활동이 그대로 이제 입시로 귀결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입시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방송을 보는 일부 학부모님들 혁신학교 특히 혁신고등학교 보내면 대학을 못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려를 좀 이제 불식시켜 주시고 오히려 대학 진학률도 높이고 아이도 행복해하고 그런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혁신이 바로 교육력 제고의 길이고 동시에 혁신고등학교에서 하는 혁신은 일반고 혁신의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은미 학부모님 지금 혁신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네. 그죠? 그 활동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조금만 소개를 해주실까요? 모르는 분들 위해서. 네,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는 그 혁신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네. 혁신학교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서 혁신학교의 어떤 지원, 지지를 하는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뭐 혁신학교 지원 조례 제정이라던가 아니면은 혁신학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 네. 그다음에 2014년인가요? 교육감 선거, 네. 자발적인 선거 운동도 함께 했고요. 네,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작년에 아이가 이제 삼각상고를 들어가면서 이제 네. 가입을 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같이 그 혁신학교 학부모들이 같이 책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네. 나는 행복한 혁신학교 학부모입니다라는 네, 책. 맞아요. 그 책 속에는 이제 그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어떤 혁신학교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자 네. 학부모로서 어떤 행복한 어떤 걸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공조로 썼더라고요. 네. 뭐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저와 같이 했던 거는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혁신학교 네. 학부모 강사단 양성 과정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22명 정도가 배출됐다고 하는데, 네. 뭐 이런 활동들을 좀 주력해서 작년에 했고요. 지금은 뭐 한 1,000명 정도 네. 밴드상에서는 1,000명의 회원을 두고서 이제 같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교류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활동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좀 보람까지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혁신학교 학부모 강사단 네. 활동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연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뚜렷하게 네.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까, 학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잠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각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님 2분씩 이제 네. 연수 과정에 참여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우리 학교 학부모 한 분과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기본 과정 뭐 4주, 그다음에 네. 심화 과정 4주까지 해가지고 뭐 그 혁신학교 학부모 강사단이라는 네. 어떤 수료증,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조희연 교육감님으로부터 직접 네. 받았고요. 그러면서 일단 강사단이 되었으니까 강사단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10월 달에는 네. 혁신학교 공모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관심 있고 또 공모를 하고자 하는 뭐 학교 주최 측, 학교 측의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였는데, 한 500명 정도 참여하는 큰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고등학교 사례 발표, 초, 네. 중고 사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례 발표를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혁신학교에서 이런 네. 교육 활동들이 있고, 근데 뭐 학부모님 선에서 이해선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일반고 학부모님들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어떤 교육 주체라기보다는 뭔가 학교 행사의 보조 네. 또는 뒷바라지,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네. 역할인데, 뭐 이제 뭐 혁신학교에서 학부모님은 학생이나 아까 선생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네. 교육 주체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강사단으로까지 활동하시고. 네. 그래서 학부모들은 또 어떻게 네. 행복한 또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같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주력해서 설명하는 사례 발표하는 자리였고요. 뭐 그것도 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혁신 한마당이 있었어요. 주간이 있었어요. 네. 그 주간에 또 저희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도 사례 발표를 역시나,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강사단은 없었거든요. 네. 아. 2분밖에 없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하게 됐었어요. 아니 그게 정말 아까 얘기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혁신학교가 많고 또 원하는 데도 많은데 아직은 고등학교는 많지 않은데, 네. 그래서 뭐 이 삼각상고나 선사고나 좀 잘 되는 저희 혁신학교가 더 일반 좀 확산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렇게 오늘 좀 뭐 혁신학교의 뭐 성과라고 할까 한계까지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 혁신학교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히 강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전국적인 교육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 김정환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 혁신학교는 지금 네. 850개의 모든 교사와 네. 그리고 학부모 학생까지
계산하면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죠. 교육개혁을 실험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성과를 제대로 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저는 교육사의 방향이 네. 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선 첫 번째로는 좀 긴 호흡으로 혁신학교의 경험을 바라봐다 달라. 조급증을 좀 예. 버리자. 그리고 네. 저 흔들기 이런 거를 네. 좀 멈춰주셨으면 하는 색안경 끄고 쓰고 예. 보는 것도 좀 하지 그리고 말고. 두 번째는 이제 혁신학교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네. 이제는 어떤 정당한 평가를 하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교육 개혁으로 승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학생을 위한 거고 예.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건데 굳이 이거 진영 논리로 바라볼 시각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이 혁신이 제가 새로운 길이라고 네. 표현했잖아요. 그게 네. 바로 뭐냐면 교사가 주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주체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함께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경로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특히 혁신 과정에서 네네. 학교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왔어요. 네. 이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 것이 학교 민주주의, 네.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 교사학습 공동체 네. 이런 것들입니다. 교사학습 공동체는 학교 혁신의 정말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는 네. 저희 삼각상고에서 교사들의 수업 연구에서 교사들이 이제 수업을 같이 고민하고 네. 그리고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네. 같이 공부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네. 이렇게 문집으로 낸 겁니다. 아, 본인이 수업한 거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나름대로 예, 성과인데 네, 그걸 공유하기 이제 위해서. 혼자 고민하고 이런 네. 것보다 같이 고민한 거고 네. 같이 성과를 나눈 흔적들이 여기 네. 다 담겨져 있는 거죠. 2014년, 15년 이제 네. 두 번 만든 건데요. 저는 이제 이것이 바로 교사학습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거라고 참 생각이 혁신학교 듭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 또 그래도 이것이 우리 학교로 내 학교로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노하우라고 할까 예. 경험들을 또 이렇게 글로 쓰시고 예. 뭐 책을 내서 또 전달하려고 애쓰고 예. 이 소중한 정말 자산들이 예. 그냥 버려지지 않고 정말로 걸음이 돼서 이게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네. 학교를 바꾸라고 교사들한테 요구할 때는 저는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학교 민주화나 이런 네. 교원학습 공동체 외에 수업을 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그러니까요.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 교원 업무도 좀 경감하고 네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담과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네. 그리고 또 특히 교사들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이 네. 확보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교사의 자율성이 또는 학교의 자율성이 더 많이 확대돼야 됩니다. 특히 네. 지금 입시 제도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장애 네. 요인이지만 수업과 평가와 교육 과정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교원 양성 체계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사의 재교육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꾸고 싶어도 이걸 어떻게 바꾸지? 내가 여태까지 익숙한 건 이건데 네.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교사들의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학교가 교육 본질에 충실하고 또 네. 교육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 아까 학교 자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예. 학교의 자율성도 주어야 되고 예. 또 선생님들이 전문직인데 전문성 향상이 안 되는 몇 가지 또 장애 요인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예.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씩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 이제 그 부분을 뭐 잘 알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나열하지는
많겠지만 예. 이게 이제 우리 사실은 교육 당국이나 예. 정치권이나 예. 그죠? 국회에서 이제 이 교육계의 가려운 곳을 예. 정말 시원하게 긁어줘야 되고 장애 요인은 이제 제거하도록 예. 조금 그런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좀 노력해줘야 예. 된다. 예, 특히 최대의 혁신의 장애 요인이 되는 입시제도, 네. 이 경쟁 중심의 입시제도, 특히 또 이 수능이나 네. 이 오지선다형 중심의 예. 이 표준화된 평가 갖고 줄 세운 교육을 넘어야 만들어내는 될 벽이 너무 많아요. 예, 예, 그거를 사실은. 네. 바꿔주지 않으면 네, 예. 혁신은 참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좀 한 말씀씩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네. 예, 학부모님부터. 초반에 그 네.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OECD 최하위 국가라는 네. 어떤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의 어떤 행복 지수를 높이고 또 경쟁과 성과 중심의 교육이 바뀌려면은 그런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예. 학부모 입장에서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님들도 어떤 교육을 바꾸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네. 나부터 개인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일반고가 다 혁신고가 되는 네, 모든 날. 학교가 혁신 학교가 예, 되는 예, 그런 그날까지. 날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장한 쌤. 예,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 교사를 믿어주는, 네. 믿어주는 신뢰해주고. 예, 신뢰해주고 그리고 이 교육 주체가 갖고 있는 그런 역동성, 그거를 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그 것. 학교든 그 나라든 그 선생님의 예. 질을 넘지 못해요, 사실. 예, 예. 그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네. 모든 교사도 행복하고 모든 학생들, 학부모도 행복하고 그런 환경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예. 지금 혁신학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예. 이 혁신학교 체험이나 경험을 또 살려서 예. 일반 학교에도 학교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교육을 경쟁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독일이나 핀란드 등 북유럽 교육 선진국들처럼 교육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고 보는 관점이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동안의 수직적인 학교 문화를 수평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차가운 경쟁 교육에서 따뜻한 협력 교육으로 전환할 때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 보신 것처럼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이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아래 공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교이자 학교 혁신의 새로운 길을 개혁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고 선생님도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님도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 지원하고 격려하는 학교. 모든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회균등과 책임교육 정신, 민주주의 제도, 협력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 학교와 지역도 학생 교육을 위해서 협력하는 체계, 그 체계를 실현하는 학교. 그래서 한 학생도 소외되어 있는 학생이 없도록 다 같이 배려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학생들 학교 밖으로 내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학교. 이런 학교가 바로 혁신학교라고 하는 걸 아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꿈의 학교, 신바람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복한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더욱더 많이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그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그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그 하시는 일, 네.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네.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그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그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